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금남로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대통령 탄핵으로 이끈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촛불 민심의 승리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팽목항에서 국회 상황을 지켜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탄핵안 가결이 세월호 진실규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송 의원이 직위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그동안 가장 거세게 탄핵 요구를 해왔던 광주 전남에서는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역시 광주 금남로 등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가결 소식이 전해진 지 약 2시간여 뒤 주말마다 촛불이 켜졌던 광주 금남로에 하나 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금요일 퇴근 시간과 겹쳐 소규모로 꾸려진 집회였지만 들뜬 분위기 속에서 모두 함께 시민의 승리를 이야기했습니다. 30년을 넘게 이렇게 다녔는데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길게 이렇게 했던 적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절반의 승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퇴진할 때까지 계속 하고 싶고 이번이 처음이라서 죄송하고 이번 탄핵안 처리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촛불 시민들은 오늘 오후에도 촛불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참여하는 만민공동회가 오후 4시부터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되며 촛불 집회가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탄핵이 가결된 만큼 평소보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향후 전국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며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탄핵안 소추안이 국회 가결 소식이 전해진 순간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TV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반응을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탄핵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데 대해 시민들은 민심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일단은 하야를 하지 않았으니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루라도 빨리 올바르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집회에 나가시는 분 힘들고 그런데 최대한 빨리 그냥 이런 시국이 정리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국민의 뜻에 맞게 판결을 내려주겠죠. 안 그렇다면 좀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기대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숙한 인격과 생명과 사랑의 정신으로 나아갈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진짜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하루 빨리 우리 새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민들도 탄핵안 가결을 환영했습니다. 일부 지역민들은 착잡하다는 반응을 내비치면서 전국이 안정되기를 바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목포역 대합실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에 환호하면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나라가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근혜 같은 애가 대통령이 됐는지 나 한나라당이 솔직히 말하자면 허수아비 당인 것 같아요. 차마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의 국정농단 사례를 예로 들며 오히려 착잡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이후 전국의 안정과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 4년 가까이 왔는데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차기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좀 보다 투명하고
정권 퇴진 요구가 거셌던 지역인 만큼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을 겨냥하는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그 차후의 정치에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환영 분위기 속에 착잡하고 부끄러운 대통령과 정치의 모습에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현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환영 분위기 속에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종수 기자입니다. 매주 끊이지 않던 전 국민의 뜨거웠던 함성에 정치권은 탄핵 가결로 응답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에서도 이번 표결 과정을 숨지겨 지켜보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잘해야죠. 앞으로 남은 사람 잘해야죠. 헌법도 지키고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크게 실망했던 시민들은 3, 4모 함께 모여 국회가 건강한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전국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발빠른 대응도 주민들은 요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문회와 특검 조사는 물론 현직 국회의원들의 역할에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냈듯이 국회의원 못 쫓아내겠습니까? 한겨울 추위를 무색해 했던 시민들의 열기는 이제 대통령의 즉각 퇴진으로 급격한 쏠림 현상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한 또 다른 시작임을 지역민들도 희망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 실종자 가족들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가족들은 탄핵안 가결이 세월호 진실규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미수습자인 동생 권재근 씨와 조카 혁규군을 기다려온 권오복 씨. 팽목항 임시숙소 한 칸에서 갖은 약으로 버틴 지도 벌써 2년 8개월째입니다. 뉴스를 보기 힘든 날이 많았지만 오전부터 국회를 비추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이 발표되는 순간 얼떨떨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걸 떳떳하게 못 밝힐 이유가 있을까요? 세월호 미수습자는 모두 9명, 서너 가족이 팽목항에서 상주합니다. 말을 아낀 다른 가족들은 탄핵과 상관없이 변화한 정치권이 인양에도 관심을 가져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304명이 죽어간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세월호에 저렇게 비협조적인 대통령을 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마무리 지어줘야죠. 대통령 탄핵을 국회와 진도 동거차도 산꼭대기에서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도 팽목항에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도 탄핵이 진실을 밝힐 시작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것은 촛불의 힘,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정치권이 흔들릴 때도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이 탄핵 정국을 이끌어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의 촛불과 함성은 커졌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시민들이 가득 메운 5월의 광장은 주말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자조와 분노는 대통령 물러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되어 외친다! 박근혜는 당장! 버티는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여당, 좌고우면하며 흔들리는 야당을 향해서 촛불 민심은 가차없이 비판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육신과 청정권을 잡기 위해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바람불면까지 나는 망언에는 횃불로 맞서고 약속을 뒤집은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로 경고하는 등 광주가 보여준 상징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준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이어진 촛불은 이번 주말에도 다시 타오릅니다. 탄핵안 가결로 1차 승리를 일궈낸 촛불 민심은 이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명령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광주 지역 정치권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탄핵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대통령은 촛불 민심과 국회의 준엄한 결정에 승복해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주춧돌이 놓였다며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은 시대의 명령이자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정립하라는 준엄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양심과 정의가 사라진 사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적폐를 일소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탄핵의 종착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이낙연 전남지사는 촛불 혁명이 첫 고비를 넘고 두 번째 고비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는 가장 엄정한 판단을 가장 신속하게 내려야 마땅하며 특별검사도 신속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삼권 분립과 중앙과 지방 간 권력 분산, 그리고 정경유착 청산, 노동자 소득과 교육 격차 해소, 계층 장벽 해소 등이 조기 대선과 병행해 정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48살 임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의 회계 책임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에게 회계 책임자 서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손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징역형을 받고 사직한 광산구의회 참호의원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산구 선관위는 남은 임기가 1년 2개월의 상황에서 4, 5억 원으로 예상되는 선거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심의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의원은 구청 취직을 빌미로 지인에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의 무단 재임 대여 관련해서 롯데 측이 내기로 한 사회 환원금이 청소년 지원 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 주재로 간부 토론회를 열어 롯데쇼핑이 10년에 걸쳐 환원하기로 한 130억 원을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지원 방법이나 프로그램 등은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월 첫째 주의 표본 감시 결과 검체의 31.8%에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유행조짐이 보임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2010년 이후 발령 시기가 가장 이릅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빅그린 국가산단대 산업시설용지 11필지 7만 3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오늘 14일부터 일반 실수요자에게 선착순 우선 공급합니다. LH는 빅그린 국가산단의 경우 현재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생산기지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며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는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은 제곱미터당 23만 원가량에 달합니다.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대학생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골든벨을 열었습니다. 호남대학교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 학생들이 한국 대표 음식인 김치에 대해 배우고 직접 김장을 담갔습니다. 나주 시립합창단이 시민합창단과 함께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5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례군이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구례 5일장에서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바로 알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말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비 소식은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0.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8도로 평년 기온 살짝 밑돌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은 영하 3도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기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내일부터 다시 짙어지니까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이 영하 3도대, 담양과 화순이 영하 4도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대부분 지역 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 영하 5도대 보이고 있고요. 보성의 낮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5m까지 물결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지만 다음 주 중반쯤에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